7월 22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27% 하락한 3169.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06% 하락한 812.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KR모터스, 디모아, 리튬포어스, 아이비전웍스, 포바이포 형지글로벌, 국일재지, 메커스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AI 및 퓨리오사 테마입니다. 100조 원대의 인공지능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며 산업은행에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했는데요. 기금체와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인공지능과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등의 전략업종 기업에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LGAI연구원은 AI 모델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엑사원 생태계를 공개했는데요. LG는 엑사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LG는 적은 전력과 저비용으로 엑사원을 구동하기 위해 퓨리오사의 신경망 처리 장치인 레니게이드를 사용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 조만간 레니게이드를 기반으로 한 엑사원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일부 AI 기업들만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프로젝트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오픈AI, 그리고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690조 원을 투입하여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 건설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못했으며 단기 사업 계획도 대폭 축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일부 종목들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포바이포는 퓨리오사의 협력사로 알려져 있으며 BQAI는 지난 5월 펀드를 통해 퓨리오사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산돌은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1대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공시에 어제부터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 주식수는 735만 주이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8월 6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26일입니다. 산돌은 폰트 제작 및 구독형 폰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지면서 AI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한편 알파녹스는 최근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비투에는 언론을 통해 리본 머티리얼즈와 전략적 투자 및 경영 참여 협약을 맺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리본 머티리얼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기업으로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혁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양사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소가 적용된 플라스틱의 생분해 과정을 추적 및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자사주 비중 상위 테마입니다. 기업들이 신규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즉시 소각하게 하는 초강력 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상법의 후속 개정안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무 소각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게 하는 방안을 재발의한다고 전해졌어요.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안에 소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제출일은 오늘로 알려졌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원상복구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당 안들이 시행될 경우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코스피 5천 시대가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증권사들과 지주사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온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커스의 자사주 비중은 46%이며
부국증권은 42%, 인포바이는 50%입니다. 이 중에서도 메커스는 보통주 200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와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소각 예정일은 7월 30일이며 소각 예정 금액은 114억 원 규모입니다. 또한 자사주 747만 주 중 600만 주를 순차적으로 소각하고 연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환원율로 잡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3번 리튬 테마입니다. 중국에서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해지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장거 강업이 칭하이성 광산의 리튬 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시장에 공급되는 리튬량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리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장거 강업은 지방 정부의 지시로 칭하이성 광산의 리튬 생산을 중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감산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면서 일부 2차 전지 및 리튬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중국은 빠르면 9월 달에 공급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디모아와 KR모터스, 로스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세 종목은 모두 시가총액이 300억 원대인 종목들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아이비전웍스는 언론을 통해 유리기판 검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특허는 유리기판의 미세 결함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광학 검사 기술에 대한 특허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이비전웍스의 관계자는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유리기판 및 유리 인터포저 검사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비전웍스는 최근 폴더블폰 소재 검사 시스템 납품을 완료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어디에 납품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형지글로벌은 어제 장마감 후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권리락 효과로 인해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준 가격은 2,995원인데요. 참고로 형지글로벌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기 위해 총 6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일재지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상장 유지 결정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어제 2년 만에 거래가 재개되었는데요. 거래가 재개된 뒤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국일재지는 감사 이견 거절을 받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2023년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메딕스와 펜젠이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휴메딕스는 해외 수출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으며 펜젠은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휴메딕스의 최대 주주는 휴원스 글로벌이며 펜젠의 최대 주주는 휴원스로 모두 휴원스 그룹주들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BH를 비롯한 일부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폴더블폰과 Z플립 신제품의 사전 판매를 진행한 결과 104만 대의 사전 판매를 달성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는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사전 판매량 중에서는 최다 기록이라고 전해졌어요. 해당 제품의 공식 출시일은 25일로 전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상당한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폴더블폰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BH는 IM증권의 리포트가 동반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IM증권은 BH가 폴더블 아이폰 부품을 공급할 기대가 크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했는데요. BH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6,600원입니다. 다음으로 스튜디오 미르는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스튜디오 미르가 공동 제작에 참여한 사실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K-팝 데몬 헌터스란 K-팝 테마 액션을 소재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인데요. 이와 함께 넷플릭스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부분도 콘텐츠 테마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어요. 넷플릭스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5% 증가한 110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주당 순이익은 7.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의 주가는 특별한 악재 없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케어제는 언론을 통해 제약 바이오 전시회에 참가하여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력을 선보였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케어젠의 부스를 방문한 기업은 100곳이 넘으며 아시아의 주요 제약사들이 방문하여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케어젠은 글로벌 무대에서 자사의 펩타이드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달라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펩타이드 파이프라인도 여러 개가 준비돼 있고 전임상 완료 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YG 플러스는 언론을 통해 넷플릭스와 함께 사운드 트랙에 대한 글로벌 유통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YG 플러스는 넷플릭스의 한국 시리즈와 영화에 들어가는 음원을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 유통하고 각 콘텐츠의 콘셉트를 기반으로 OST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YG 엔터의 소속 아티스트인 블랙핑크가 컴백한 가운데 신곡인 띄어가 글로벌 음원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NHN KCP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NHN KCP는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수혜주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하나증권은 NHN KCP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총 11종의 상표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뒤 직접 유통까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보다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스테이블 코인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컨텍솔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마이크로 컨텍솔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보유한 소유 주식 수가 4만 주 증가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보유 물량이 5%를 초과하면서 보고 사유가 발생했고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YG 플러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BH,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동양철관, 6위는 KR모터스,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한국전력, 9위는 HJ중공업, 10위는 태경BK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YG 플러스, BH, KR모터스입니다. YG 플러스는 블랙핑크의 신곡이 흥행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넷플릭스와 음원 유통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BH는 폴더블 아이폰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KR모터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2위는 하이드로리튬, 3위는 중앙첨단소재, 4위는 스튜디오 미르, 5위는 DYD, 6위는 상보, 7위는 NHN KCP, 8위는 형제 INC이며 9위는 BQAI, 10위는 CP시스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이드로리튬, 스튜디오 미르, NHN KCP, BQAI입니다. 하이드로리튬은 리튬 관련주이며 스튜디오 미르는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NHN KCP는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BQAI는 AI 및 표류사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YG플러스, 5위는 BH,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네이버, 8위는 HD현대일렉트릭, 9위는 한국전력,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YG플러스, BH입니다. YG플러스는 블랙핑크의 신곡이 흥행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넷플릭스와 음원 유통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BH는 폴더블 아이폰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NHN KCP,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휴메딕스, 4위는 현대임스, 5위는 리가켄바이오, 6위는 LNC바이오, 7위는 스튜디오미르, 8위는 포스코엠텍, 9위는 UNAI, 10위는 세경하이테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NHN KCP, 휴메딕스, 스튜디오미르입니다. NHN KCP는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휴메딕스는 해외 수출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